자, 루켓미. 어디가 뭐 이렇게 봐? 어? 중요해 그거? 아니요. 중요 아니잖아. 날 봐. 뭘 그렇게 계속 보고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일단 대략적으로 방금 아까 해결을 살짝 했어. 뭐냐면 도함수를 활용해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추측하는 그런 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3차함수랑 4차함수 그래프를 어떤 개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오케이.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아, 그 그래프 그린 거 한번 대충 한번 보여줬었고, 보자. 자, 3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3차함수. 자, 대신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를 얘기해보게. 자, fx가 3차 함수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f'(x는) 역시나 2차 함수고 최고차 함계수가 뭐야? 양수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얘의 뭘 봐야 될까? 부호를 봐야 돼. 맞지? 그러면 얘와 뭐의 위치 관계를 봐야 될까?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셔야 돼. 그치? 그럼 x축과의 위치 관계는 크게 뭐야? 안 만나, 한 점 만나, 그리고 두 점 만나로 구별이 되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3차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f'x가 다음과 같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몇 개의 점? 두 점에서 만날 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y는 f'x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을 x좌표를 알파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때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봐봐. 도함수의 부호가 알파 이전에는 플러스였다가 0을 찍고 마이너스가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였다가 베타일 때 0 찍고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알파 이전까지 그래프가 모아다가 증가하다가 그리고 봐봐. 알파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잖아. 미분계수의 의미는 뭐였죠?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게 0인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극대값을 갖고 찍고 내려오다가 다시 베타에서 다시 뭐야? 베타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베타에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그 이후에 다시 뭐야?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려줄 수가 있다. 뭐야? 한번 꿀렁이 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섬세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거든. 자, 조금만 좀 다듬을게요. 자, 보자. 우리 이차함수는 뭐에 대한 선대칭이죠? 축에 대한 선대칭이에요. 이 축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맞죠? 그 축은 딱 얘와 얘의 절반인 지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 x는 k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럼 봐보자. 우리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봐봐. m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했을 때 이 함수값이랑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했을 때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은 어때요?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에 의미를 생각해보자. 이때의 이 도함수의 함수값은 이 원함수에서의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의 함수값은 원함수에서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얘랑 지금 뭐야? 평행하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봐봐. 이번에 자 함수값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보자. 자, 그럼 이거랑 이거는 당연히 간격이 똑같고, 자 이때의 여기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이때의 옆쪽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계속 같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봐봐.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이거랑 평행하고 사실상 이 곡선의 모양이랑 이쪽이랑 뭐야?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해돼? 봐봐 이게 여기서의 접선을 한없이 가까이서 보면은 이 곡선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접선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 그럼 봐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접선을 그어 나가면은 이 축을 기준으로 계속 뭐야? 기울기가 평행해요. 여기도 막 여기 그어주면 여기 또 평행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이 곡선 있잖아. 이 곡선에 이 K에서의 이 점 있죠? 얘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점대칭 형태가 돼요. 그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냐면 얘에서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여기서의 접선과 우측으로 이만큼 이동했을 때 여기서의 접선이 뭐니까? 똑같으니까. 평행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뭐야? 고함수의 함수값이 최소인 지점에서 뭐다? 이 점을 찍어주면은 이 점에 대해서 무슨 형태다? 점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얘기를 못하지만 이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곡점의 의미는 뭐냐면 봐봐. 원래 의미는 이거야. 여기에서 오목볼록이 바뀌어. 뭐냐면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건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3차함수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로 이 변곡점에 대해서 뭐다? 점대칭이다 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를 해줄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접선이야? 관통하는 접선이죠. 그죠? 그럼 이 직선은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식을 fx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면 봐봐. 얘랑 얘가 접하는데 관통하면서 접해. 그럼 연립하면 몇 중근? 3중근을 가져야 되죠. 그죠? 즉 어떻게 세팅할 수가 있냐면 지금 최고차 한계수를 뭐 a라고 할게요. 최계를 a라고 합시다. 지금 이 fx라는 관계식을 자 mx 더하기 n이랑 연립해서 k에서 3중근을 가지니까 ax 빼기 k의 세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지? 그리고 다시 봐봐. 아까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 뭐냐면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관통하는 접선이지. 그지? 그리고 이전에선 위볼이었다가 아래볼로 바뀌어. 그지? 얘랑 평행한 직선들 그어봐봐. 평행한 직선들 그어봐봐. 교점 무조건 몇 개밖에 안 생겨요? 한 개밖에 안 생깁니다. 2개 이상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 1개 넘게 생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1개입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잡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겠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 보자. 두 번째. 접할 때를 보자. fx가 f'x가 이런 데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를 그냥 x는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이전에 증가하다가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되니까 잠깐 멈칫하고 그 이후로 다시 뭐야?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딱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갔을 때 이때의 함수값이 지금 같잖아. 도함수가. 그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같아서 둘이 서로 뭐야? 평행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시켜서 계속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역시 뭐에 대하여 이 k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최소인 지점이 이 점에서의
이 점에 대하여 뭐다? 점대칭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럼 얘는 근데 조금 더 쉬워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봐봐. 얘 y는 fk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얘가 뭐야? 접선이죠. 근데 관통하는 접선이지. 그러면 우리는 fx는 fk랑 연립해서 몇 중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3중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 x 빼기 k의 세제곱 더하기 fk 이런 식으로 뭐야? 함수 방정식을 함수를 세워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떨 때 허근 가질 때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런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y는 마음에 안 들어. y는 f 프라임 x가 붕 떠 있을 때, 자 이때도 여전히 뭐야? 축의 방정식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얘를 x는 k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보자. 자, 증가하다가 여기서 자 이 값을 m이라고 해볼게. y 값을, 그지? 이때 m인데 이때 접선의 길이가 뭐야? 점점 감소하다가 최소를 갖기는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접선의 길이가 다시 증가해야 되지. 그러면은 곡선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지. 봐봐. 지금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전에 기울기 얘보다 얘가 더 크죠? 근데 얘 이후에 더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접선의 기울기가. 근데 지금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점에서 뚫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접선이 자 점점 봐봐 감소하다가 그 이후로 다시 뭐야? 증가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 얘는 기울기가 m인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이 접선은 뭐야? 관통하는 접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야. 역시나 축에서 같은 간격으로 좌우로 이동하면은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접선과 여기에서의 접선이 뭐야? 여전히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에서의 함수값인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여전히 점대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변곡점이 되고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봐보자. 이번에는 fx 마찬가지로 이 변곡접선이랑 연립하면은 몇 중근 가져요? 3중근 가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는 a x 빼기 k의 세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 이거 변곡접선이잖아. 평행이라고 그리면은 교점 무조건 몇 개일까? 무조건 한 개야, 그지? 근데 봐봐. 정석수 이거지? 이 변곡접선보다 기울기를 조금만 더 크게 키워봐봐.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해봐. 변곡접선보다 조금 기울기 큰 거죠. 이게 큰 거야? 그럼 무조건 몇 개인 거 생겨요? 3개인 거 생겨요. 3개였다가 접했다가 1개. 다시 밑으로도 접했다가 1개. 이렇게 되겠지. 이거 평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얘도 얘보다 기울기를 조금만 더 어떻게 해볼까? 키워봐봐. 키워보면은 자 변곡접선 지날 때 교점 몇 개 돼버려요? 1개, 2개, 3개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얘가 점점 내려오면은 어떤 경우 생겨요? 접하는 경우 생기죠? 하나, 둘. 그 이후로 다시 몇 개야? 1개. 또 여기서 위로 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접할 수 있어요. 이거 접한다고 치자. 그리고 더 올라가면 다시 몇 개일까? 위에서 1개에서만 만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변곡접선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은 커지면은 걔를 그 큰 기울기를 움직이면은 교점의 개수가 1개인 경우도 있고요, 2개일 때도 있고요, 3개일 때도 있어. 그지?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변곡접선보다 기울기가 크면은 그 기울기에 해당되는 평균 변화율을 잡아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2점 잡으면 평균 변화율이 이 기울기가 딱 되는 거니까.
그지? 교점 지금 2개일 때, 아 3개일 때 뭐 2점 잡아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변곡접선보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평균 기울기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된 건가? 그래서 어쨌든 그것까지 조금 더 좀 과하게 조금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를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자. 야, 그러면 크게 조금 얘랑 니네 솔직히 거의 비슷하지 않냐? 그지? 좀 다른 새끼 뭐야? 이 새끼 다르죠? 뭘 가져요? 극값을 가져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3차함수 fx가 얘가 극값을 가지려면 뭐가 돼야 될까? 이렇게 돼야 돼. 도함수가 몇 개의 실근? 2개의 실근 가지면 된다. 얘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극값을 가지 않는다랑 똑같은 얘기는 뭐가 될까요? f 타임 x는 0. 얘가 중근을 갖거나, 두 번째가 중근이죠, 중근. 혹은 뭘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준 거 하나하나 다 주고 같은 얘기를 해준 거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옆에 있는 예제 5, 6, 7. 그리는 게 좀 어렵다 싶으면 물어보십시오. 돌아다닐 테니까.
어제를 일단 미리 나눠줄게요. 딱 3참수까지밖에 못합니다. 4참수 어렵겠구나. 오, 돌려. 또 떨어졌어. 맹세죠?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어디서 있어? 자, 한 문제만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예제 7번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예제 7번. 자, 예제 7번에서 닫힌 구간 1, 4 여기에서 fx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a 이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지금 구하라 라고 돼 있어. 그죠?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은 3x 제곱 빼기 6x니까 얘는 3x x 빼기 2죠. 그죠?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런 형태야. 대충 그려 이거. 너무 열심히 그리지 마. 2. 그지?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0까지 증가하고요. 0에서 극대 찍고 쭉 감소하다가 2에서 극속 찍고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지금 봐봐. 1에서 시작이니까 얘 1에서 지금 뭐죠? 변곡점이죠. 그죠?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몇이에요? a 빼기 2입니다. 쭉 내려가다가 4가 지금 어딜지는 모르겠어. 그치? 4는 대충 한번 찍어볼게요. 4 대입해봐. 64 빼기 48이야. a 더하기 몇이야?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얘 보면은 얘는 2, 몇이 되죠? 8 빼기 10이니까 a 빼기 4야. 그러면은 누가 제일 커? 얘죠? 누가 제일 작아? 얘죠? 둘이 더한 게 몇일까요? 2 더하기 10인데 얘가 지금 20이라고 되는 건가? 20. 얘가 지금 몇이다? 20이니까 a의 값은 4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자.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지금 얘기할 거는 뭐 하나씩 다 증명을 하긴 하겠지만 외워줘야 하셔야 될 거고요. 거기 특히 그림 맨 밑에 있는 저 그림을 외워야 돼. 그래서 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함수의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할 거야. 자, 일단은 제일 계속 내가 지금 하나씩 설명해 나갈 건데 그거를 대표 그림인 왼쪽에다가 표시를 계속 해줄 거야. 자, 얘가 y는 fx 3참수의 그래프입니다. 이런 3참수의 그래프인데 여기에서의 비율 관계를 이따가 지금 하나씩 증명한 다음에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폴러윈의 형태의 3차 함수인 y는 fx를 관찰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어떤 걸 한번 볼 거냐면은 여기 극소인 점이 있지. k x좌표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여기 이 함수 값에 평행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상수함수를 그려주면은 교점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죠? 걔에서 지금 뭐라고 쓸 거냐면 알파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랑 연립했을 때 알파에서 단근, 베타에서 몇 중근, 3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체계를 A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얘는 A 베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F 베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봐봐.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 그럼 얘 미분해보면은 F 프라임 X는 자, 얘 미분하면은 A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미분해보자. 얘 미분하면은 2X 빼기 2X 빼기 2베타죠. 그래서 2A에 X 빼기 알파의 X 빼기 베타 그리고 얘는 사라질 거야. 그지? 그럼 그랬을 때 얘를 잘 보자. 얘는 AX 빼기 베타 AX 빼기 베타로 묶여요. A에 X 빼기 베타로 묶입니다. 그치? 그러면 X 빼기 베타랑 2배의 X 빼기 알파가 남죠. 그죠? 그러면 둘이 더해주면은 3X 빼기 2알파 빼기 베타가 남습니다. 그럼 봐봐. 베타랑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뭘 갖는 거야? 극값을 갖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이때가 베타죠. 뭐가죠? 극소가죠. 그럼 나머지 한 지점 어디야? 여기 극대인 지점 있죠. 그거의 x좌표가 뭐야? 얘가 0이 되는 지점 몇이야? 3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야. 얘가 3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야. 근데 잘 봐. 어차피 y값은 같죠? 이 세 개가. 근데 그러면 얘는 얘와 얘 몇 대 몇 내분점 공식이야? 1대 2 내분점 공식이야. 그래서 얘를 k라고 두면은 얘가 몇 k야? 2k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또한 자, 극대랑 극소는 뭐에 대한 점대칭일까?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죠. 그럼 여기 변곡점을 또 내려보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으로? K로 똑같다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여기 한번 보는 거야. 슉 여기까지. 아이고. 자, 변곡점을 대충 뭐 이쯤을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뭐가 나온 거야? 얘 K야. 얘 K야. 얘도 뭐야? K다라는 게 지금 나온 거다라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로 조금 얘 빨리 할게요. 이 극대값에서 또 이렇게 상수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를 사실 얘인데 이번엔 얘를 뭐 P라고 해보고 얘를 Q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Y는 FP고 자 이번에는 FX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랑 연립했을 때 P에서 중근, Q에서 단근이니까 X 빼기 P의 제곱 X 빼기 Q 그리고 초창계수 A 더하기 FP라고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미분해보면은 2A X 빼기 P X 빼기 Q 더하기 A의 X 빼기 P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A의 X 빼기 P로 묶어주시면은 2X 빼기 2Q AX 빼기 P X 빼기 P니까 3X 빼기 2Q 빼기 P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즉, 이 극소인 지점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인 3분의 2Q 더하기 P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얘와 얘는 다시 몇 대 몇일까? 또 2대 1인 거야. 그지? 자, 근데 어쨌든 이거 몇 K였어? KK 2K였고 얘 K고 그리고 또 변곡점에서 쫙 올려주면은 K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슉
여기다 올려주자. 자 여기 뭐야? 평점. 그랬을 때 얘랑 얘는 역시 다 몇이다? K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K, 여기까지 K. 그래서 이 약간 직사각형 모양 내부에서의 그 저 삼천세 모양은 너네들이 완벽하게 익히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지금 봐봐. 지금 2대 1이잖아. 2대 1.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돼요. 중근이지. 몇 개야? 2개야. 단근이지. 1개야. 그래서 1대1인 거야. 중근이라서 2인 거야. 비율이. 이쪽이 이거 단근이니까 이쪽이 1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오케이? 그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쨌든 이 3참수의 모양을 그대로 냅둘게요. 근데 좀 비율 관계를 알기 위해서 평행 이동을 해볼게. 그럼 평행 이동에 의해서 그 3참수의 모양을 바뀌지는 않잖아. 그지? 그래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원점에 변곡점을 딱 갖다 넣어볼게.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러면 이 변곡점이 지금 y, 그러니까 이 원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자 보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를 뭐 p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그럼 당연히 또 뭐야? 길이가 또 p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3참수 y는 뭐 이게 fx를 평행이동했으니까 뭐 gx라고 할게요.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지? 그럼 이 gx의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고 세워줄 수가 있냐면, 자 차고차항에서는 안 바꿔요. a x 더하기 p x 빼기 p라고 할 수가 있어. 왜? p 빵 마 p. 얘를 해로 가지니까, 그지? 그럼 얘를 한번 전개해 보면은 얘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ap 제곱 x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 그럼 얘 뭐야? 3ax 제곱 빼기 ap 제곱이죠. 그럼 봐봐. a로 묶어주면은 3x 제곱 빼기 p의 제곱이니까 x가 언제 그 값을 갖는 거야? 뿔마 3분의 루트 3 p일 때 그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지? 즉 뭐야? 여기에서의 이 x좌표 얘가 뭐야? 3분의 루트 3 p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x좌표 얘가 뭐야? 3분의 루트 3 p다라고 볼 수가 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어쨌든 길이는 3분의 루트 3 p다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자, 근데 봐봐. 야, 이거 뭐랑 같아? 이거 아니야? 뭐야? 아까 얘기했던 K야. K라고, K. 그치? 변곡점부터 극속각까지의 거리, x좌표 거리 K라고. 얘 몇이야? K인 거야. 아, 그러니까 얘가 K면은 얘는 몇 K다? 루트 3K다. 마찬가지로 변곡점부터 극각까지 K라고 두면은 얘가 몇이다? 루트 3K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몇 대 몇 비율이 나온다? 1대 루트 3 비율이 나오고, 걔는 여기서 보자. 이 변곡점에서 y축과 평행하게 쭉 그어주면은 교점이 3참수랑 두 개가 더 생기죠,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이 길이가 몇 K다? 루트 3K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또 몇 K다? 루트 3K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대 루트 3K 1대 루트 3K 이 비율이 또 성립한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봐봐. 봐봐 3분의 루트 3P가 K야. 그럼 얘는 P를 K에 가서 바꿔볼게. 그럼 얘는 A 3x 제곱 빼기 3k 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3a x 더하기 k x 빼기 k야.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봐봐. 원래 함수도 p를 k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p는 루트 3k니까 p 제곱은 3k 제곱이에요. 그죠? a
그러니까 ax 세제곱 빼기 3ak 제곱 x라고 볼 수 있어요. 3차함수는. 그죠? 그럼 봐봐. 극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얘네 y는 몇 k야? gk야. 그지? 그럼 gk는 여기다가 k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ak 세제곱이야. 뭐라고? 마이너스 2ak 세제곱이라고. 그리고 지금 언제 그때예요? 마이너스 k 때 그때잖아, 그지? 그럼 이 극대값은 y는 g 마이너스 k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k 대입해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ka 세제곱, ak 세제곱 더하기 3ak 세제곱이니까 얘는 뭐야? 2ak의 세제곱이 돼버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극대랑 극소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에서 얘를 뺀 4ak의 세제곱이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지, 그지? 즉 무슨 얘기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뭐다? 4a의 k의 세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때 봐봐. 이 a의 의미 뭐였어 지금? a 뭐였어 지금? 내가 했을 때 뭘 해놨어? 계속 처음부터 최고차항 계수야.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뭐야? 4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k의 세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사실은 즉 병적에 대한 대칭이니까 얘는 딱 a 뭐야? 반띵이겠죠, 그죠? 뭐야? 2ak의 세제곱이고 얘도 뭐야? 2ak의 세제곱이다 라고까지 기억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을 너네가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려져 있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숙지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봐봐. 자, 조금 더 중요한 게 좀 얘기할 게 있는 게, 자, 봐봐. 여기 이게 증명 과정을 다 지울게요. 지워도 돼요? 자, 지우고, 보시면 어차피 영상에 남겨 있잖아. 자, 이 비율 관계 일단 알겠어. 그치? 자, 그럼 봐봐. 조금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 봐봐. 일단 극대랑 극소의 차이는 절대값 4ak 세제곱이에요. 왜냐면 최고차항에서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음수는 뒤집혀. 그럼 마이너스 부분 붙으니까 어디서 떨어졌어? 뭐야? 마이너스 부분 붙으니까 좀 뒤집혀요. 그지? 왜 여기 있어? 자, 그럼 봐봐. 그리고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봐봐. 극대랑 극대값과, 그러니까 극대값이죠 사실은. 극대값 빼기 극소값이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극소값 합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 봐봐. 야, 극대랑 극소는 뭐에 대한 대칭일까? 변에 대한 대칭이에요.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죠? 저는 변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누가? 자, 어쨌든 변에 대한 대칭이야. 봐봐. 이 극소값은 얘의 y좌표고 또 뭐야? 극대값은 얘의 y좌표야. 그죠? 그러면은 얘의 절반은,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반은 얘의 y좌표랑 같죠. 그죠? 즉 뭐야? 변곡점에서의 변에서의 y좌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맞죠? 맞지? 즉 무슨 말이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변곡점에서의 y좌표에다가 곱하기 몇이다? 2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주자라는 거.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고, 그리고 하나 더. 그럼 이제 어떻게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냐면, 봐봐. 우리 3차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변이 여기 있다고 쳐보자. 이게 변이야. 근데 이렇게 될 때도 있어. 봐봐. 변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쳐보자. 그치? 얘를 평행이동 시키고, 그럼 평행이동 시키다 보면은 조금만 깎을게. 조금만 깎자. 모양이 좀 더 이쁘게 나오게. 안 이쁘고요. 아쉬워. 자,
그러면은 얘가 내려오다 보면은 평행하면서 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평행하면서 접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자. 이렇게 쭉 끊어버리면 얘와 얘, 아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말고 왜 얘거든? 여기 접점이잖아. 접점에서 y축과 평행하게 그어봐봐. 그러면 얘와 얘는 몇 대 몇일까? 또 2대 1이에요. 어떻게 보는 거냐? 그냥 생각해봐. 그냥 약간 이게 약간 기울어져서 일단 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어쨌든 똑같이 약간 이 세계 이거의 축의 세계에서는 얘가 x축이고 얘가 그 변곡점에서 y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1대 2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자.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기울기 똑같죠. n p라고 하고요. 얘는 y는 mx 플러스 q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시죠. 근데 어차피 이 접선과 이 접선은 변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y값 간격은 똑같죠. 그러면 얘를 n 빼기 p 얘를 n 더하기 p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리고 얘는 y는 fx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제 뭐만 볼 거냐면은 x 좌표들만 볼 거야. 이 x 좌표, 그리고 이 x 좌표들만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걔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립한 x 그 방정식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차피 x 좌표만 볼 거면은 얘로 바꿔주고요. 그럼 봐봐. mx 넘기면은 야 n까지 넘겨 그냥 씨발. 얘랑 y는 5랑 p, y는 0, y는 마이너스 p만 남죠. 그죠? 그래도 교점의 x좌표는 안 바뀔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그랬을 때 보자. 지금 봐봐. 얘 변곡점 구하려면은 봐봐. 변곡점 우리 fx가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야. 그지? 그럼 f 프라임 x가 뭐야? 3x 제곱 빼기 6x고 얘가 최소일 때였죠. 그죠? 3x 빼기 1의 제곱 빼기 3이니까 1에서가 뭐야 지금? 변곡점인 거야 이런 경우는. 그지? 근데 이때 잘 생각해보면은 1에서 미분에서 뭐야? 최소값이니까 0이야. 그지? 즉 뭐야? 얘를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얘 6x 빼기 6이잖아. 언제 0이야? 1일 때 0이지. 그지? 그때가 뭐야? 변곡점의 x좌표야. 그지? 그럼 봐봐. 이 새끼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얘의 x좌표라고. 그지? 야 근데 이 새끼 두 번 미분하면은 어차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사라져요. 그지? 1차 이하는 사라지잖아 어차피. 그러면은 변곡점의 x좌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지? 그러면 봐봐. 그래프가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 오케이? 그러면 이 저 fx 빼기 mx 빼기 n이라는 저 녀석의 변곡점의 x좌표는 얘랑 똑같다고. 그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p랑 얘는 여전히 중근을 가질 거야. 그리고 얘랑 얘의 x좌표는 얘랑 얘의 x좌표랑 똑같다고. 맞지? 봐봐. 얘는 얘랑 똑같잖아. 그지? 그리고 y는 0이랑 교점은 얘랑 변곡점이랑 얘인데 뭐야?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y는 p랑도 뭐야?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얘 x좌표 얘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러면 어차피 봐봐. 얘랑 얘
이 x좌표가 2대 1인 거야. 그러면 어차피 봐봐. 이게 1대 2인 거니까 이 길이도 당연히 몇 대 몇일까? 1대 2겠죠. 그죠? x좌표 차이가 1대 2면 당연히 이 길이도 선분의 길이도 1대 2가 되겠지. 그지? 그 마찬가지로 얘 지금 1대 루트 3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랑 얘도 몇 대 몇일까? 1대 루트 3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울어진 직선에 대해서도 한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다시 한 개 되잖아. 그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저 왼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를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할 수 있겠어? 조금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해시키려고 좀 노력을 한번 해본 거야. 지금 어쨌든 좀 상상히 좀 얘기를 한번 해봤어. 대충 하려고 하다가 자 그럼 그래서 걔네 가지고 제가 좀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를 쫙 지금 들이받았어요. 그럼 봐봐. 그럼 봐봐. 일단 비율 관계 쓰고 한 가지 조금만 더 해볼게. 봐봐. 조금만 더 해보면은 봐봐. 아직 안 끝났어. 봐봐. 여기까지 팁을 줄게요. 그래프 그릴 때 팁. 아까 너네 우리 문제 중에 이 비율 관계 쓰면 이제 그래프 그리기 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 봐봐. y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 아까는 사실 a였죠. 얘는 지금 뭐가 없죠? 1차가 없죠. 그 1차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 봐봐. y는 2랑 5에서 중분이야. 0에서 중분이고 3에서 뭐야? 당근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그치? 그럼 봐봐. 이 극순 지점 몇 대 몇이야? 중분 당근이니까 2대 1이죠. 몇이야?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y는 x 세제곱 빼기 12x 더하기 6 이런 그래프 한번 보자. 이런 그래프 그지? 잠깐 봐봐. 얘는 뭐가 없어? 2차가 없어. 봐봐. 2차가 없으면은 얘 미분하면은 뭐만 남아요? 2차항과 상수항이 남아요. 그지? 변이 어디예요? 0일 때 변곡점이 돼요. 그죠? 변곡점이 어딘 거야? 0,6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y는 6을 딱 그려. 그럼 어디서 만나요? 0과 2 루트 3과 마이너스 2 루트 3에서 만나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극소인 지점 몇 대 몇이었어 아까? 1대 루트 3이었어요. 그죠? 극소인 지점 몇일까? 2야. 마찬가지로 이 극대인 지점 이거 몇 대 몇이었어? 1대 루트 3이었어. 얘 몇이야? 마이너스 2에서 극대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비율 관계를 조금 잘 활용할 줄 알면은 1차항의 개수가 없거나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를 조금 더 빠르게 그릴 수 있어. 미분 안 하고.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예제 8번만 풀어봐. 8번. 지금 8분씩 일단 다 풀어보고요. 8번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극대 극소의 차이 공식 4ak 세제곱 적극적으로 써봐. (8번) 푸시면 9번도 푸시면 되고요. 10번도 푸셔도 됩니다. 극대 극소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극대 극소의 차이. 자, 한번 예제 8번 한번 봅시다. 봅시다. 봐봐. 가보자.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 두 식의 합이 10이래. 봐봐. 야, y는 0이랑 fx는 3차함수죠.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중근 있어야지. 뭐 아니면 뭐야? 얘 아니면 얘인 거야. 뭐? 이거야. 지금 철천개수 양수니까. 맞지? 야, 근데 극소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30이지. 극대값, 이거 극소값 0이죠? 네. 뭐가 마이너스 30이야? 얘가 마이너스 30이야. 자, 봐봐. 집중해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야, 지금 우리 뭐가 결정돼 있어? 보통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봐봐. 최고 차의 개수가 픽스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라는 거야? 극대랑 극소의 차이 몇이죠? 32죠. 그죠? 얘는 4배의 최고차계수 곱하기 K의 세제곱이고요. K 세제곱이 몇이다? 8이다. K가 몇이다? 2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야, 봐봐. 얘부터 얘까지 몇 K였어? 3K였어. 얘 몇이야? 6인 거야. 즉 뭐냐면 얘를 알파로 두면 얘가 뭐다? 알파 더하기 6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얘랑 얘니까 저기서 가에서 얘기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랑 알파 더하기 6이고요. 둘을 더하면 몇이야? 2알파 더하기 6이 몇이다? 10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알파의 값은 몇이다? 2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즉 뭐야? fx는 x축과 2에서 중근 그리고 8에서 단근이니까 얘는 x 빼기 2의 제곱에 x 빼기 8이라고 fx를 결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랬을 때 f9의 값은 후대인 빼봐. 몇이야? 7, 7에 49, 1. 49가 뭐다? f9의 값이 되겠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봐봐. 파트 5 예제 9번, 10번 그리고 워크북에서 4차함수 빼고 다 해보시면 돼요. 4차함수 딱 5문제가 있을 거거든. 잠깐만, 맞나? 4차함수가 55부터 58이야. 근데 걔네 빼고는 너네 그냥 할 수 있어요. 너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 4개 빼고 55부터 58 빼고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사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누가 할래? 누가 할까요? 오케이, 다현이 가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급배급수가 한 번 정도 더 해야지 끝날 것 같아. 2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겠다, 사람이야. 중요한 단원이야.